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소한 독서당 이야기의 양충석 인사드립니다. 요번에는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아이야, 직업은 이런 거란다. 직업이 직업이라, 직업, 직업이라. 직업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래, 직업. 직업은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존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말한다고들 이야기하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 좀 어려운데요. 생존은 먹고 사는 일을 말하는 걸 테고요. 자아실현은 꿈을 이루는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오, 대단한데? 바로 그거야, 그거. 그러면 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예를 든다면 환경미화원과 대학 교수 중에서 고른다면 말이야.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선생님은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시던데 뭐 어떤 눈높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같은 위치, 즉 수평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위치가 달라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거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수직적인 눈, 이거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할 수 있단다. 신의 눈이라고 얘기하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세계야. 유토피아의 세계. 위에서 보면 모두 똑같이 보여요. 정수리만 보이잖아. 정수리만. 때문에 직업의 높고 낮음이 없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수평적인 상태라면 같은 눈높이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이걸 현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옆에서 앞에서 보면 모두 다르게 보여요. 똑같이 보이잖아. 다르게 보여. 얼굴, 키, 입은 옷, 피부색 등등등등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중에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지. 당연히 이것을 직업에 대입한다면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와우!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채우고 있는. 이 만리장성에 모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 다른 사람일까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돈 많은 사람이야. 라고. 그러자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정치인이야. 나는 공산당이라고. 그러자 어떤 사람이 얘기해. 나는 사기꾼이야.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지.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 어떻게 다르게 보여? 다 똑같이 보여? 다 똑같이 보여요. 여긴 귀천이 없어요. 그냥 다 평등한 거야. 이거 하나 더 볼까요?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잖아요. 마치도 뭘로 보여요? 개미처럼 보여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아유 섬뜩하다. 개미처럼 여기에 높고 낮음이 어딨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똑같아요. 평등합니다. 이게 유토피아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수평적으로 본다면, 옆에서 본다면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어지고 피부색이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뭐 노란색이냐 이게 수평적인 시선이에요. 이거는 수직적인 시선입니다. 위에서 정수리만 보이잖아. 이거는 남자 여자도 구분이 잘 안 돼요. 수직에서는. 그래서 수직은 평등하게 보이는 거고 반면에 수평에서는 평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수평적 시선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선 직업의 귀천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므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맞아. 예. 왜냐하면 좋은 직업과 좋지 않은 직업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니까. 물론 모든 직업은 필요해. 인류가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이상적인 거라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현실 속에서는 좋은 직업과 좋지 않은 직업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건 필요한 것 아니겠니? 그러면 좋은 직업이 뭐예요?
좋은 직업이 도대체 뭐예요? 돈 잘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에요? 자아실현하는 것이 좋은 직업이에요. 아까 직업의 특성이 그거라며요. 생존과 자아실현 두 가지를 이루어가는 게 좋은, 그러니까 그게 직업이라고 얘기했다면 좀 더 엄밀히 구분해서 말한다면 돈 잘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에요? 아니면 자아실현을 이루는 직업이 좋은 직업일까요? 여기 우리 양중근 의사께서 양중근 의사 아니라고요? 안중근 의사라고요? 몰라, 그런 거 몰라. 이분은 양중근 의사야. 혹시 그 안씨 가문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수업을 위한 거니까. 이 안중근 의사야. 좀 이상하다. 어쨌든 안중근 의사. 이거 보통 혁명가잖아요. 혁명가, 독립운동가입니다. 혁명가는 직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혁명가는 절대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직업이 될 수가 없죠? 돈을 못 벌어요. 생존이 해결이 안 된다고요. 이건 직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대학 교수는 어떨까요? 직업이 당연히 되죠. 직업이 돼요. 직업도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직업이. 자, 돈도 벌고 자아실현도 할 수 있는 직업. 이게 좋은 직업이거든요. 근데 좋은 직업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노력. 당근 당연히 소수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소수만 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 피곤해.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 좀 더 오늘 그냥 직장 안 갔으면 좋겠다. 힘들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현실일 수 있어요. 예. 왜? 좋은 직업을 갖지 못했을 때,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대다수의 일상의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예. 이것이 곧 우리 아이들의 현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는 생계는 해결했지만 자아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란다. 그럼 생존과 자아실현을 다 이룬 사람을 아세요? 알지. 나는 알지. 나는 알지. 그분을 소개해주마. 나야, 나야, 나예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일단은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계를 해결했어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하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자아실현이거든요. 아이들과 지내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게 제게 있어서 행복이거든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예, 누군가는 또 높게 보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I don't care. 예,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곧 자아실현과 생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아빠, 돈이 중요해요? 꿈이 중요해요? 보통 우리 친구들은 직업을 정할 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돈 많이 준대. 돈 많이 벌잖아. 이것이 직업에 관련된 아이들의 대다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돈이 중요한 거예요? 꿈이 중요한 거예요? 생계가 중요해요? 자아실현이 중요해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안중근 의사는 그지? 혁명가는 직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이유는 생존이 해결이 안 된다고. 돈을 벌 수가 없다고. 그런 건 직업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다면 직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생계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생계야. 생계를 무시할 수 없단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자아실현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 자아실현은 할 수 있지만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직업이 아니라 뭐다? 취미다, 취미. 그건 취미야. 그렇구나.
미래 사회가 힘든 이유는 점점 더 생계와, 즉 생존의 문제와 자아 실현, 꿈의 실현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야. 아,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이게 우리를 생계와 자아 실현을 둘 다 이룰 수 있는 잡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퇴근 후에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이루려고 하는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봐. 예. 일은 일이야, 일은 일. 그 다음에 퇴근 후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잖아. 음악을 한다든가, 뭐, 어학을 공부한다든가, 미술을 한다든가, 누구를 만난다든가, 뭐, 이런 거. 이게 자아 실현하는 거죠.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 거. 예.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직업을 갖고. 문제는 이것조차도 누구에게나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시간의 가치가 다르거든.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가 다 달라요. 참 이런 표현은 안 좋은데 뭐 현실적인 거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시급 10,000,000원이야. 누군가는 시급 1,000,000원일 수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시급 10,000원 받는 사람은 예, 일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니까. 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그러면 무슨 시간이 줄어들어? 자아 실현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아 실현의 시간. 반면에 시간의 가치가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시간 일하는데 500만 원 번다 치자. 그럼 1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50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라고 치자. 예, 그러면 한 달 동안 놀 수 있는 거예요. 논다라는 얘기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한 활동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고, 반면에 누군가는 시간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아 실현의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줄 아니? 이런 케이스가 가장 불쌍한 케이스야. 잠자는 것으로 자아 실현을 이루는 거야. 잠자는 것 이상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고강도의 일을 일주일 동안 쉬는 시간 없이 끊임없이 했거든. 이 일을, 노동을 자아 실현 없이. 근데 주말 돼서는 자아 실현을 위해 자기 시간을 쓸 만한 육체적인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피로를 위해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지. 잠자는 것으로 피곤을 푸는 사람이 얼마나 슬픈 거니.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 죽지 못해 일을 한다. 이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케이스. 참 힘든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면 생계를 위해 24시간을 다 일하지 말고 일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자아실현을 위해 최대 시간을 사용하라는 말이죠. 자아실현과 생존의 문제가 두 가지가 다 해결되어지는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 둘을 분리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100점이야. 수업을 잘 이해했구나. 나의 가르침을. 직업에 관해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AI가 인간의 직업을 다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AI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더 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다. 직무를 대체하지 직업을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직무는 딴 게 아니에요. 분야별로 맡은 일을 말해요. 이 분야별로 맡은 일은 뭐 하면서 시대 변화나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무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업, 어떤 일은 바뀌지 않아요. 왜? 그것을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이상은 그거는 계속 있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직업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 물물 교환 때도 돈은 존재했어요. 물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다가 또는 뭐 금본위지 할 때 금, 또 그 다음에 화폐 있을 때 화폐.
그 다음에 카드, 지금은 가상화폐의 시대네요. 앞으로 또 어떤 화폐가 나올지, 어떤 돈이 나올지 몰라요. 어떤 것이, 어떤 수단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돈이라는 건 계속 있는다는 겁니다. 직무는 바뀔지언정. 빨래도 마찬가지죠. 빨래. 이 빨래터에서 옛날, 빨래 참 고생스럽게 했죠. 빨래하는 일. 왜? 사람이 옷은 입어야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다 벗고 사는 세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빨래는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직무는 바뀌어요.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뭐해? 세탁기가 나왔네. 어머나 건조기가 나왔네. 빨래를 개켜주는 기계가 나왔네. 아이고,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직무는 계속 바뀌어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옷을 입는 한 어떤 일은, 빨래하는 일은 계속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을 했어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각자 맡은 일들이 달라요. 예, 같은 직무들이 다 다르다고요. 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뭐야, 로봇팔이 나왔네? 로봇팔이 나왔네? 사실 자동차 산업이 사람을 많이 고용하기로 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수익성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왜? 고용 창출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동차 산업에서도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잘. 왜? 뭐가 직무를 대체하니까. 로봇팔이 짜자잔. 조금 더 지나면은요.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사람은 그냥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모니터를 보는 사람. 자, 보세요. 대체되는 직무가 갖는 특징이에요. 일단은 단순 반복. 이거 사라집니다. 왜? 이거는 단순 반복. 사람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지식 혹은 정보 암기.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아이고 계산기가 훨씬 더 잘하죠. 위험한 일. 그리고 그 계산하려고 미친 듯이 그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걸, 효율적으로 쓰면 되는 걸. 아무튼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 게. 이런 일들을 대체할 거라는 겁니다. 뭐가? 기계가. 또는 컴퓨터가. 대체되는 직무는요, 특징이에요. 정리하면 대체되는 직무는 인간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직무들을 다 대체할 겁니다. 인간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이야. 단순 반복하는 일 누가 하고 싶어 해요. 정보 암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데이터 수집, 계산, 위험한 일 누가 좋아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이 하기 싫어하는 직무들을 대체할 거라고요. AI나 이런 것들이.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누가 하게 되나? 누가 하게 되나? 그거요.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될 거예요. 내가 뚜렷이 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일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떠밀려서 하게 되는 일, 이것을 누가 장악한다고요? AI가 장악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떠밀려서 거기 갔을 때 나는 누구와 경쟁해야 돼? AI와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직무는 이미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럼 대체되지 않는 직무는 어떨까? 대체되지 않는 직무. 이거는 그대로 고유하게 내게 있어서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겠죠. 강점이. 근데 대체되는 직무들은 인간이 AI와 경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는요, 노동의 성실보다는 생각의 성실이 필요한 시대예요. 노동의 성실보다 생각의 성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고요.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해서 저거 계단 청소해 보세요. 저거 무슨 생산 효과가 있겠어요? 저 직업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직업, 이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소중한 직업에, 왜?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거요. 나중에 로봇이 나오면 일부터 할 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나오면 이거 기계가 훨씬 더 깨끗이 하겠죠.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더 변화하는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생각의 성실이에요. 생각의 성실. 바로 이 생각의 성실. 생각에 대한 훈련이죠. 이거는 대체될 수 없으니까. 근데 어차피 일이라는 건 있어요. 대체되는 직무를 내가 할 거냐?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쪽에서 내가 머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럼
아버지, 그러면 아빠, 아버지, 어떻게 생각을 성실하게 해요? 생각의 성실의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가 좋아하는 딴 생각만 드는데 나는 한 가지의 생각을 성실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것저것 생각이 들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왈. 바로 그거야. 싫은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싫은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럼 뭐 해야? 좋아하는 것을 해야 내가 그것을 일관성 있게 집중할 수 있다고요. 좋아하는 것을 해야.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하고 마느냐?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요.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생각하다 보면 부족한 것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문물이 곁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의 빈약한 부분을 또 찾게 됩니다. 그러면 배워요. 배운 것을 갖고 또 생각을 해요. 생각의 영역이 자꾸 넓어져 갑니다. 바로 한 가지의 생각을 자꾸 들어오는 것과 주변의 것을 연관시켜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의 성실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성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려면 문화와 문명을 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책 읽는 거 보내야죠. 그거 참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책. 예, 책이요, 책. 예, 책. 이것처럼 생각의 거리를 제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생각의 성실을 유도해 주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당연히 읽어야지. 미친 듯이 읽어야지. 그것이 생각의 성실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죠. 현대 사회의 변화를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 근데 참 재밌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아이들의 교육 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는 그 교육을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이웃이 하니까, 다른 친구가 하니까, 이웃집 아이가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억지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부족한 것을 찾게 돼요. 부족한 걸 찾게 되면 배우게 되고 배우면서 뭐 새로운 트렌드를 접하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만나게 되고 그걸 끌어다가 또다시 생각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생각의 성실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직업을 가졌다 쳐요. 그 직업이요. 그 직업이 생계는 물론 자아실현까지 이루게 만들어준다고. 왜? 그건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될 테니까. 근데요, 이것 없이요, 남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면서 소극적으로 따라갔을 때 얻어지는 결론은요,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설 자리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떠밀려서 저 어디엔가 가서 억지로 갖는 잡이 있어요. 근데 그 잡만큼은, 그 직업만큼은 뭐라고요? 예. 그 직업 속에 들어있는 그 내가 해야 할 직무만큼은 이미 로봇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AI가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그 상황 속에서 AI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헐, 내가 설 자리가 있겠어요? 거의 없어지지. 생계와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면, 자아실현까지 이루고 싶다면, 자아실현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면 뭐 하라고요? 생각의 성실성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제일 답답한 게요. 답답한 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요. 학습의 환경을 이끌어 주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부족한 걸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겁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더 잘하게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해야죠. 그런데 부족한 것을 끌어올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시간이 줄어들어요?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에요. 학습비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 많은 돈을 써서 결국은 보통 사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되잖아요?
직무가 그가 맡는 직무는 AI와 경쟁해야 되는 직무예요. 어떻게? 자아실현을 직업 속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직업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잘 돼야 생존을 위한 일 플러스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 취미 활동하는 거, 이와 같은 방식, 이게 보편적인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더 좋지 않은 것은 아예 자아실현의 시간이 없는 거. 예,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한 번쯤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렇구나. 하여튼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